이런 이야기 사슬 활동을 하시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경청의 효과죠. 또 이 활동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 짓는 활동에 재미를 붙여서 글쓰기까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콩나물쌤 네이버 카페가 생겼습니다. 고정 댓글에서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콩나물쌤입니다. 오늘은 집중력 부족한 아이와 함께하면 좋을 놀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에 있어서 집중력 그리고 경청 굉장히 중요합니다. 집중력이 좋아야 일단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도 좀 뭐랄까요, 말 그대로 집중해서 듣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 수업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집에서 공부하는 거 보면 뭐 조금 하다가 또 다른 거 한다 그러고, 사실 저희 둘째 딸도 밥 먹다가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뭐 그건 집중력이랑은 꼭 연관이 있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어떻게든 그 한 가지 일을 좀 진득하게 해야 좀 책상에 앉아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할 텐데, 도무지 산만해서 조금 하다가 가고 또 조금 하다가 또 일어나고, 이런 모습들 아이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 안 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그런 아이들, 아무래도 학교 가면 수업도 잘 안 듣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열심히 한다고 해도 학원을 보내놔도 좀 좋은 결과가 잘 나오지 않을 텐데요. 이렇게 집중력 약한 아이들, 경청 잘 하지 않는 아이들, 어떻게 지도해주면 좋을지 이번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력과 경청에 대한 영상들 여러 편 올려드렸습니다. 수업 잘 안 듣는 아이로 만드는 부모의 잘못된 말습관, 이런 영상 올려드렸고요. 또 수업 열심히 듣는 아이로 키우는 부모의 핵심 행동, 이번 영상 확인하시고요. 이 영상까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콩나물쌤 채널에 현재 영상이 200개 이상 올라와 있는데 도무지 어떤 것이 있는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제 고정 댓글에 가시면 제가 콩나물쌤 채널 전체 영상 목록이라는 것을 올려놨습니다. 거기 보면 자녀 교육, 자녀 학습,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 그리고 기타 이렇게 해서 분류를 쫙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습 안에서도 주제별로, 영역별로 다 구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궁금합니다 라고 이제 질문 올려주시는데, 보면 이미 영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질문 올려주시는 것도 괜찮은데, 또 빨리 한번 찾아보겠다 하신다면 콩나물쌤 채널 전체 영상 한번 목록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해주시면요, 더 좋은 영상 만드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집중력 부족한 아이와 지금 바로 하면 좋을 놀이, 오늘 첫 번째는요, 이야기 사슬이라는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사슬은 무엇이냐 하면요, 바로 이야기가 사슬처럼, 우리 쇠사슬 있죠? 이게 사슬처럼 계속 연결된다고 해서 이야기 사슬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요, 여러 사람, 한 명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한 문장씩 말해서 이야기를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교실에서 이제 주로 했었는데, 어떻게 하냐면 제가 첫 번째 문장을 말합니다. 그러면 다음 아이가 그 문장을 받아서 다음 문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이야기와 어떤 연결성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아이는 또 거기에 한 문장을 추가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는 거죠. 다시 한번 정리 드리자면, 첫 번째 사람이 한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사람은 앞 사람 이야기에 다른 한 문장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이어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은 또 한 문장을 붙이고, 또 그 다음 사람은 또 한 문장을 붙이고, 이렇게 사슬이 연결되듯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나간다고 해서 바로 이야기 사슬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옛날 무서운 호랑이가 숲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을 보태고 싶으세요? 예를 들어 이런 문장 붙일 수 있겠죠? 그런데 호랑이는 무척 겁이 많았습니다. 근데 앞에 문장하고 연결되죠?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또 여기다가 있습니다. 어느 날 호랑이는 숲속을 가다가 사슴을 만났습니다. 숲속에 사는 이 호랑이가 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사슴을 만났어요. 또 어떤 에피소드가 벌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요, 타고나길 작가로 태어납니다. 우리 뭐 책을 쓴 작가는 아니지만 인간은 기본적으로 스토리를 머릿속에서 만들어내는 굉장한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 다음 이야기가 상상이 가는데요. 아이와 함께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사슬 활동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사슬 활동을 하실 때 주의할 것은요. 첫 번째, 뒤의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에 위배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뜬금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물론 반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반전은 있어도 되지만 뜬금없이 이야기가 갑자기 바뀌어서는 안 되겠고요. 또 인과관계가 맞아야 되겠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 겁이 많은 호랑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호랑이가 너무 겁이 없거나 용감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겠죠. 네, 앞에서 겁이 많은 호랑이라고 했으니까 이 겁이 많은 것에서 의해 어떤 사건이 벌어져야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사슬 활동을 하시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경청의 효과죠. 뒤에 이야기 잘 지으려면 앞에 이야기 굉장히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잘 안 들으면 이야기가 엉뚱하게 나오겠죠? 게다가 이야기를 계속 연결하는 그런 재미가 있어서 아이들이 조금 더 열심히 경청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가 너무 뜬금없는 이야기 했을 때, 그거 앞에 이야기랑 연결이 안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서 경청을 강조할 수 있겠죠? 또 이 활동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 짓는 활동에 재미를 붙여서 글쓰기까지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창의성, 상상력을 길러줄 수 있겠죠? 집중력 부족한 아이와 지금 바로 하면 좋을 놀이, 오늘 두 번째는요, 바로 사이먼 세스 게임입니다. 사이먼 세스 게임이라는 것은 이름에 사이먼은 이름이고요. 세즈는 말하다. 그러니까 사이먼이 말하다. 우리 사이먼 가라사대라는 게임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한 사람이 명령을 내리고요. 다른 사람은 그 명령어를 듣고 따라 하는 겁니다. 근데 주의할 것은요. 따라 할 때 사이먼 세즈라는 조건문이 붙었을 때만 따라하고 사이먼 세즈라는 조건문이 붙어 있지 않으면 따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이먼 세즈 오른손 들어 라고 하면 오른손 드는 거고요. 사이먼 세즈 왼손 들어 하면 왼손을 듭니다. 그런데 그냥 오른손 들어 라고 하면 들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이먼 세즈 오른손 들어, 사이먼 세즈 앉아, 사이먼 세즈 일어서, 사이먼 세즈 두 손 들어, 이런 식으로 하다가 중간에 사이먼 세즈를 딱 빼고 일어서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활동을 하다 보면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나, 우리 아빠가 지금 어떤 명령을 내리고 있나 굉장히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명령문만 계속 따라하는 것보다 사이먼 세즈라는 조건이 들어갈 때만 따라하고 사이먼 세즈라는 명령문이 안 붙어 있을 때는 따라하지 않는 이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게임이 됩니다. 그래서 아이랑 온 가족이 주말에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처음에는 아이와 단순하게 그냥 한번 해봅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족끼리 경쟁을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틀렸을 때 탈락하는 제도까지 만들어 주다 보면 아이가 이 게임에서 이기기 위해서 엄마 아빠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훨씬 더 에너지를 모아서 열심히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경청력이 길러지겠죠? 그래서 역시나 재미도 있고 좀 쉽고 사이먼 세즈가 붙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조건문을 하나 넣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그냥 무작정 빨리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중력 부족한 아이와 지금 바로 하면 좋을 놀이 두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야기 사슬이었죠. 이야기 사슬은 첫 번째 사람이 한 문장을 말하고 그 다음 사람은 여기에 문장을 계속 이어가면서 이야기를 사슬처럼, 우리 쇠사슬처럼 계속 이어간다라고 해서 이야기 사슬이라고 하는데요. 앞 사람이 한 문장, 그 다음 사람이 한 문장, 또 그 다음 사람이 한 문장, 이런 식으로 해서 가족이 4명이면 4명이 다 같이 해도 좋고 엄마와 아이 둘만 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계속 만들다 보면 앞사람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지? 앞에 말에 어떤 말을 이어붙이면 이야기가 자연스러울까? 등등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청력이 길러질 거고요. 그 다음에 사고력, 창의력, 그 다음에 재밌어서
이것이 글쓰기까지도 연결될 수 있고요. 두 번째 활동으로는 제가 사이먼 세스 게임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명령문을 주면 그 명령문을 따르는 건데, 그래서 오른손 들어, 일어서, 앉아, 두 손 들어, 한 바퀴 돌아 등등 여러 가지 명령문을 주시는 건데요. 이때 앞에 사이먼 세스를 붙이면 따라해야 되고 사이먼 세스를 붙이지 않으면 따라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게임들 아이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학교에서 하면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데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한다면 또 얼마나 좋아할까요? 이렇게 상대방의 말을 경청해야 하는 상황을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면 경청력이 길러지는데요. 특히 놀이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참가해서 재미, 그리고 가족 간의 그 유대감, 화목함과 함께 우리 아이의 집중력과 경청까지 길러주신다면 공부에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정 댓글에 보시면 콩나물쌤 채널 전체 영상 목록 있으니까요. 한번 오늘 들어가 보셔서 어떤 영상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네, 좋아요, 그리고 구독하기, SNS 공유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